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최나인의 주식스쿨 최나인 원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 하단에 QR코드가 아마 나가고 있을 건데요. 그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마인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 살펴볼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성공 투자의 기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우리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주식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내가 그동안 알고 왔던 주식의 이 틀이 조금은 깨지네.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건데요. 안 하셨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주제는 성공 투자의 기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쭉 해드릴 건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식 투자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증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증서에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이 주식 투자,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을 이렇게 쭉 상담을 해 왔었는데요. 수강생분들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사가 좋으면 주식이 좋은 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시도 회사가 좋으면 주식이 좋아. 바꿔 말하면 회사가 안 좋으면 주식도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회사가 좋으면 주식이 상승한다 라는 믿음은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이잖아요. 재무제표의 상태가 좋으면 회사가 좋은 거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가 점점 어떻게 변하고 있죠? 거의 분 단위, 시간 단위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초 단위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을 해드리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떤 주식을 판단한다 또는 회사를 상태를 본다라는 것은 옛날 발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자산운용사라든지 아니면 저기 글로벌로 나가면 월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투자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또는 월가에 있는 이런 분들은요, 투자를 요즘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AI. 바꿔 말하면 시스템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좋으면 주식이 상승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AI한테 투자를 맡깁니다. 자, AI가 열심히 재무 상태를 분석을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따져서 투자를 할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시대가 점점 고속화되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AI는요, 아직은 스스로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AI가 투자를 하고 있다면 더더욱 이걸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투자할까요? 이걸로 투자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께 쭉 한번 전해드려 볼 건데요. 주식은 파동입니다. 제가 혼자 나름의 이렇게 공부를 해오다 보니 주식이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닌데, 주식이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는데, 여러 가지 막 경제 용어 알아야 되고 빠삭하게 어떤 세계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해야 되고 맨날 신문 봐야 되고 기사 찾아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닌데 주식이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아닌데 주식이 그런 거 몰라도 되지 않을 건데, 네, 되더라고요. 주식은요, 회사가 좋아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지만요, 회사가 좋지 않아도 이슈나 기대감으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나요? 테마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적자 회사도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라는 것은 흑자인 회사가 있고 적자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적자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보라서 적자 회사에 투자를 할까요? 만약에 AI라는 프로그램이 적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AI가 바보라서 적자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바꿔 말하면 적자 회사여도 주식은 올라갑니다. 어떻게? 파동을 그리면서. 주식은요,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걸 파동이라고 부르죠. 영원히 상승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상승을 쭉 우상향 곡선을 탄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요,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끊임없이 양산해 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요, 추세 상승을 할 뿐입니다.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하락과 상승이 무수히 많이 반복되고 거시적인 관점, 크게 보는 시야에서는 상승할 뿐인 거죠. 하락하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이 끊임없이 반복되고요, 말씀드린 파동이라는 것을 완성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돈 버는 요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짧게 예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10년 전에 5만 원에 거래되던, 자 한번 봅시다. 여기가 10년 전이고요. 여기가 5만 원, 그리고 여기가 현재고요. 현재 가격은 얼마? 3,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과거 비해서 현재의 3,000원은 저렴합니까? 아니면 비쌉니까? 이 주식이 만약에 10,000원까지 상승을 한다면 비싼 거예요? 저렴한 거예요? 3,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상승을 하면 몇 퍼센트 상승인가요? 200%가 넘는 상승입니다. 그렇다면 비싼 거예요? 저렴한 거예요? 글쎄요.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요점은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그렇다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요점만 알면 됩니다. 바꿔 말해, 과거에 비쌌든지 저렴했든지 말든지 현 가격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과거에 어떠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요점만 알면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동입니다. 하락하는 주식에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잡으면 그만이죠. 회사가 적자인 상태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보인다면 하면 그만이죠. 회사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어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주식이 하락하면 나에게 돈을 못 벌어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바꿔 말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함이죠. 그러면 나에게 돈만 벌어다 주는 종목이라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죠. 뭘 이용해서? 바로 이 파동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기술이 곧 밥줄입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기술을 익히는 데 집중하고 나만의 기술을 연마해서 숙련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 선수는 무엇을 이용해서 돈을 벌죠? 축구를 단순히 잘한다라고 해서 돈을 벌까요? 아니죠. 달리기가 빨라서, 아니면 기술이 좋아서, 킥력이 좋아서 여러 가지 자신만의 재능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일반적인 축구 선수 널리고 널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이웃나라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고, 아시아만 해도 어마어마한 나라들의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있고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선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축구 선수도 있고요. 대학교 축구 선수도 있고요. 중학교 축구 선수도 있습니다. 2군, 2구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도 있고요. 실업팀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바꿔 말해, 축구라는, 그리고 선수라는 이 분야로 한정해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왜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는 다른 축구 선수와 다르게 잘 나가는 걸까요? 써 있잖아요. 자신만의 기술을 이용해서, 숙련공이기 때문에 그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게차를 운전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냥 지게차 운전해서 돈 버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해요?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법니다. 바꿔 말해, 지게차를 운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공을 잘 차는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단순히 축구 선수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유능한 의사, 몸값이 비싼 변호사, 섭외가 힘든 강연자,
모두 자신만의 기술로 통달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뭘로 돈 벌어라? 자신만의 기술로 벌어라. 맛집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왜 다른 식당들에 비해서 손님이 몰리고 많은 매출을 일으키죠? 그 식당만의 어떤 비법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 투자 기술을 연마해서 많은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잡았다면, 그렇다면 그 기술이 무엇일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사진 속에 어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 건물은요, 저기 두바이라는 곳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부르주 칼리파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안에는요, 식당도 있고요, 병원가도 있고요, 쇼핑가도 있고요, 사무실도 있고요, 호텔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건물이 있죠. 서울에 가면 롯데 시그널이라는 건물 안에 호텔도 있고요, 그리고 주거용으로 지어진 것도 있고요, 옆에 보면 놀이동산도 딸려 있고요, 그 안에 쇼핑하는 곳도 있고요. 네, 모든 것들이 다 건물 하나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뭘 여쭤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부르주 칼리파 사진상 보이는 이 건물에 40평짜리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아파트는 과연 얼마의 시세로 형성이 되고 있을까요? 얼마씩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모두 다 생각하는 기준이 제각각일 겁니다. 아, 나는 그래도 높은 건물에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리면 무서우니까, 불나면 무서우니까 나는 땅을 밟고 살아야 해 해서 단독주택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라면 이 건물을 높은 가치로 평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특출나게 이런 건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인생 한번 살아보는 거 기왕이면 상징적인 건물에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건물 내가 돈만 있으면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 두 분은 이 40평짜리를 평가하는 가격이 다를 겁니다. 왜 그래요?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바꿔 말해 가격을 다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부르주 칼리파를 바라보는 뷰의 40평과 부르주 칼리파에서 두바이를 바라보는 뷰 40평, 여러분이라면 어떤 아파트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다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도 달라집니다. 주식 투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종목을 가지고 아무리 좋다라고 한들 그게 내 기준에서는 그러한 가치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난 그거 비싼 것 같은데 라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기술인 거죠.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아마 당시에 펀드 들으셨던 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펀드가 반토막 이상이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화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럴 바에 내가 그냥 맡기지 말고 직접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주식시장에 많이들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투자한다, 그래서 앵그리 머니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오늘날 주식 투자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많은 변화를 겪었고, 불과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로 거래 안 했어요. 집에서 PC로 거래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증권사 창구 찾아가 가지고요, 이렇게 네모난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씁니다. 종목명, 뭐 몇 주, 뭐 계좌 뭐 누구 어떻게 매수해 주세요, 매도해 주세요. 그래서 증권사 창구 가 가지고 이렇게 주문 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모바일로 그냥 띡띡띡 끝나버리죠. 네. 지금처럼 HTS나 MTS가 보급되지 않았던, 즉 지금처럼 뭔가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뭔가가 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그냥 창구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를 열어가지고 20년, 25년, 30년 전 차트들을 보면요. 차트들이 지금은 막 캔들이 막 그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막 캔들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요.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옛날에는 이렇습니다. 왜? 주문 접수가 그렇게 들어오니까요. 이해되셨죠?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영리해지고 똑똑해지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내 돈 관리해야겠다. 아우 나 돈 못 맡기겠다.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캔들은 무슨 색상이 있는지 이동평균선은 뭔지 보조지표는 뭔지 추세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다들 공부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트가 이제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물론 모든 투자자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캔들의 색상만 구분한다고 해서 완전히 공부를 즉 자신만의 기술을 소유했다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매매 기법이다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수학처럼 뭔가 공식적으로 체계적이고 완벽한 수식화되어 있는 이런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의 빅입니다. 나의 투자 방법이에요. 나만의 무슨 추종 어쩌고 매매 방법 이렇게 부르는 매매 기법 아니면 어떤 매매법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이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결과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요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책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매일 5% 수익 내자. 복리의 마법 만들어보자. 나 주식으로 외제차 이렇게 뽑았고 이런 대저택 사라. 그런 광고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탄생한 매매기법이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고요. 바른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두 회사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 삼성전자라는 회사고요. 하나는 최근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그런 회사죠. 두 회사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름이 다르다? 아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우리 그냥 수치적으로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번 봅시다. 500조다라고 했을 때 바른손이라는 회사는 얼마 정도 하나요? 그냥 단순하게 봅시다. 2천억이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두 회사는 똑같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지만 그죠? 두 회사 간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제가 뭡니까? 과연 매매 기법이라는 게 수익을 줄까? 우리 이런 말씀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처럼 공식화된 무기를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빅이라는 매매 기법이 탄생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캔들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떤 이동평균선을 이용해가지고 지지받거나 저항받으면 어떻게 된다. RSI가 스토캐스틱이 보조지표가 볼린저 밴드가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라는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바른손 똑같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는 같은 캔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같은 RSI, MACD, 스토캐스틱, CCI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보조지표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규모가 다르죠. 규모가 다른데요. 똑같이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매매 기법이라는 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요? 파동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주는 기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 다르죠. 살아온 삶의 환경도 다르죠. 방식도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죠.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매매를 하는 방법이 똑같으면 매매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캔들이 탄생했을 때 어떤 거래량이 나오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 뭐가 어떻게 된다. 21선은 생명선이며 지지를 받아 마땅하고 라는 식으로 외워서 하는 거래 방식은 누군가에게는 맞고요.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모두 다르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요. 10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두 분이 똑같은 매매 기법 가지고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이 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 기법은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찾는 거예요. 키가 170cm인 사람이 코트 길이가 170cm인 옷을 입으면 오태가 날까요? 안 나겠죠. 반대로 2m인 사람이 160cm인 사람의 옷을 입으면 제대로 입을 수가 없겠죠. 즉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남자도 여자 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이 비키니 입으면 이상하죠. 좀 흉측하잖아요. 여자분이 사각 트렁크만 입으면 그것도 또 이상하죠. 바꿔 말해 맞는 옷이라는 게 있다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자하는, 내가 거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나에게 적합한 방식이 있어요. 내가 직장인이다, 직장인에 맞는 방식이 있어야죠. 내가 자영업을 한다, 자영업에 맞는 방식이 있어야죠.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다, 운전하는 사람의 시간에 맞는 방식이 있어야죠.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만의 이상적인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주식 공부, 바꿔 말해 주식 기술을 익히는 시간을 들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매매 기법이라는 건 철저하게 정답이 확정된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우리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면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잖아요. 객관식은 무조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주관식은 뭔가 좀 기발하고 참신한 생각을 써내면 선생님이 이놈 봐라. 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오케이. 맞는 걸로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객관식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을 선호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객관식이 바로 매매 기법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게 바로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주관식은 기발한 생각 역시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니까요. 그게 뭐예요? 기술이잖아요. 자,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유리잔을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어떤 장인은요, 이 유리잔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흙을 쓰고요. 어떤 장인은요, 이 유리잔을 만들기 위해서 온도를 몇 도로 하고요. 어떤 장인은요, 이 유리잔을 만들기 위해서 모양을 어떻게 만들고요. 숙성을 어떻게 시키고요. 반죽을 어떻게 하고요.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 같은 장인이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매법은 정해진 법칙 같은 거라서 바꿔 말해 매매 기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어때 보여요? 그냥 가만히 세워놓으면 와 자동차 끝내주네 멋있네. 그런데 그 자동차 시동 안 걸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자동차일 뿐이지 가만히 5년 10년 세워놔 보세요. 고철덩어리잖아요.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냉장고 사와서 활용을 해야 냉장고지 그냥 저기 창고에 처박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고철덩어리예요. 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완벽할지 몰라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수동적인 명령과 그죠? 작업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매매 기법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시장에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내가 약자임을 인지하고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여 제대로 효과적으로 기술을 활용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주식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의도를 해석하고 철저하게 시나리오와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 방법이 되는 건데요. 그게 매매 기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력의 패가 10장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와 내가 대결하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대결하는 구도에서 나에게 주어진 패는 단 3장뿐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패는 10장입니다. 내가 이 상대방의 패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3장의 패밖에 없다면 10장의 패를 가진 사람을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확률도 떨어지고요. 이길 방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패가 시간이 지나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줄어들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패가 3장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된다면 나하고 동률이잖아요. 이제 내가 한번 비벼볼 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패가 2장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 내가 이길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겠네요. 무슨 뜻일까요? 이걸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유리한 점과 내가 불리한 점을 한번 나눠보면 돼요. 자,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단점이 뭘까요? 개인 투자자의 단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보력이 약하다. 그 다음 자금력이 뒤진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보력이 약하다. 자금력이 약하다. 일희일비한다. 자, 이런 말씀들을 하실 텐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장점인 것 같은데. 자, 한번 따져 볼까요? 여러분이 개인 투자자는요, 정보력이 약해가지고요, 정보력이 빠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 나 정보력 느려. 너희가 정보 알아서 다 해라. 나는 가만히 손 놓고 있을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에 대한 상승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뉴스가 나옵니다. 바꿔 말해 뉴스라는 건 뭐예요? 정보가 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상승하기 전에 정보가 먼저 나와가지고 상승하는 주식 보셨나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바꿔 말하면 상승하고 나면 우리 무엇 때문에 상승했어요 라는 이유는 나오지, 우리 무엇 때문에 상승할 겁니다 먼저 뉴스 나와서 주식이 빵 터지는 경우는 없다고요. 상승하고 난 뒤에 뉴스가 나온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어떤 뉴스, 즉 정보가 등장을 해서 주식이 상승을 했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상승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상승을 왜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이제 끝물이라서 만든 것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걸 알기 위해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 주식의 파동의 역사를 추적하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 내가 정보력이 딸린다 하더라도요,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는 이미 앞에서 파동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파동을 토대로 해서 지금의 정보를 대입을 해보면 얘가 상승을 위한, 그죠? 정보가 나온 건지 얘가 끝물인 정보가 나온 건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파동을 보니까요. 바꿔 말하면 피곤하게 정보 알 필요가 없다. 장점이네요. 두 번째, 자금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어떤 자산 운용사, 뭐 펀드 이런 게 있어요. 자, 거기서 예를 들면 1,000억의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1,000억짜리 자금. 이야, 내가 1,000억 있으면 뭐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을 여러분이 1,000억을 운용한다면 쉽게 들어갈 수는 있죠. 어떻게? 그냥 위에 막 이렇게 호가들이 있어도요, 그냥 비싸게 사버리면 돼요. 그럼 내가 사는 건 할 수 있어요. 파는 건 여러분 손실 보기 싫잖아요. 싸게 파실 분, 아 지금 가격이 여기지만 에이 밑으로 나 그냥 싸게라도 팔아야지 하고 팔아서 덜 드시거나 아니면 손실 인정하실 분 거의 없으시죠. 바꿔 말하면 내가 자산의 크기, 나의 투자금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금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쉽게 들어갔다 쉽게 나갔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면에 개인 투자자의 단점이라고요? 자금력이 적어서 안 좋다고요? 장점이잖아요. 자금력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쉽게 들어가고 쉽게 나오고 안 되지만 나는 자금력의 사이즈가 그들에 비해서 훨씬 약하기 때문에 내 투자금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네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저는요 투자금이 1억도 안 돼 가지고요 투자해서 많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표현 드려 볼까요? 그러면 100만 원으로 혹시 200만 원은 만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면 아니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1억으로 2억을 만드시겠다고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티코 운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람보르기니를 운전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바꿔 말해 작은 규모의 사이즈도 활용할 줄 모르는데 큰 걸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금력이라는 것은요, 자금력의 사이즈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1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1,000만 원으로 거래를 10번 하면 1억으로 거래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1,000만 원으로 10번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을 소유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는 1억 가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금력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 자금력 약해. 그래, 그건 나의 단점이야. 하지만 나는 그거를 여러 번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있고 그 회전하는 과정에서 나 자금력 약해도 금방금방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장점이 나에겐 있기 때문에 난 좋아. 그죠? 자, 그 다음 첫 번째 정보력이 단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 이제 바뀌셨죠? 두 번째 자금력이 약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이 아마 바뀌셨을 거고요. 세 번째 일희일비한다. 제가 수강반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은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은어 중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나면 제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고가. 고가요? 그냥 높은 가격 아닙니까? 라고 하실 텐데요, 고가라는 것은 고생하는 가격이 고가거든요. 고생하는 가격. 고가. 고생하는 가격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식이 하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주식이 하락하면 항상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탁 걸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한 파동이 발생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하는 파동이 또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고생하는 가격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이구 고생하는 사람들, 자 당신들 그죠? 본전을 안 줄 거예요. 본.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고가에 있는 고생하시는 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리본 달아드릴게요. 이렇게.
리본 이렇게 부릅니다. 일희일비할 필요 있나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샀어요. 그럼 이때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야, 이거 잘못됐다. 그럼 여기 올라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아, 어떻게 나 마이너스 15% 손실 났어 하다가요,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본전만 와라, 본전만 와라. 그리고 본전 오면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15% 손실이었는데 내가 마이너스 150만 원 손실까지 구경하다가 지금 본전이 왔는데 가오가 있지. 50만 원이라도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우와, 이렇게 빠졌는데 다시 올랐는데 와, 이제 더 가려나? 이거 눌림목이었나? 혼자 막 소설,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죠. 그랬던 주식이 이렇게 하락하면 또 후회합니다. 아, 나 본전 왔었는데 그때 팔 걸. 아, 왜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좀만 더 오지 안 파니까 또 내려가고. 네? 왜 또 이런 경우들 있죠? 내가 샀는데요, 내렸다가 막 왔다 갔다 여기서. 그래서 안 팔았다가 이제 팔아버려요. 그랬더니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이런 경우들 있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얘 때문에 그래요. 파동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내가 확률 높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그들의 패가 8장, 6장, 4장, 3장으로 줄어들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자, 복기를 통해서 샘플이라는 것을 수집을 하고요. 많은 주관식의 정답을 모으다 보면 어떻게든 기발한 답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복기라고 써놨는데요. 복기가 뭡니까? 우리 바둑을 보다 보면 그 기사분들이 바둑 수를 두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대국이 끝나고 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를 뒀었고 이걸 이렇게 됐으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런 그 자신만의 둔 수를 복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걸 통해서 점점 더 좋은 대국을 하기 위한 과정을 만들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 뭐라고요?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기술을 갈고 닦아 나가려면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저기서 이런 실수를 했단 말이야. 저기서 이렇게 됐으면 좀 더 나은 방향성이 됐을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다음에는 그런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시냐면 이거 무슨 뉴스 나왔네? 이거 2차 전지네? 이거 배터리네? 이거 전기차네? 뭐 한다던데? 이게 끝이죠. 그게 복기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뉴스에서 무슨 복기를 합니까? 복기가 될 수가 없죠. 게다가 그런 분들이 하시는 투자 방식은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무제표라는 것은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그죠? 신고를 하잖아요. 그 공시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보여주는 정보네요. 주식창은 매일 열리고 있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보여주는 정보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실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얼마나 시간적으로 뒤떨어지고 동떨어지는 후행성인 자료인데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겠다고요? 나의 소중한 투자금을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건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산이 100억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죠. 왜요? 나 그 돈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성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로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주식 공부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부입니다. 어떤 공부? 주관식, 복기를 통해 모아가는 거죠. 나만의 기술을 수집해가는 거고 나만의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을 들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거는 편하고 이거는 불편해. 똑같은 사이즈인데 어떤 옷은요 기장이 짧아요, 소매가. 근데 어떤 옷은 사이즈가 똑같은데 소매가 길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기성복이라서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건 뭐예요? 그냥 평균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고 적합하고 편안한 옷은 어떤 옷입니까? 맞춤 옷이잖아요. 같은 키와 같은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도요, 팔, 다리, 어깨 넓이, 몸통 둘레, 목 둘레 다 다릅니다. 허리 인치 다 달라요. 뼈의 굵기 다 다릅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게 다 다르니까 나에게 가장 편안한 옷은 맞춤 옷이죠. 기성복이 아니라고요. 매매 기법은 기성복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나만의 기술을 갈고 닦는 건 나의 맞춤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재단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오늘 수업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내용들을 쭉 보시다 보면 아마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이라면 느끼셨을 겁니다. 주식 이야기가 조금 색다르네. 바꿔 말해.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지금 아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처럼 저도 재무제표 보고 공부해 봤고요. 저도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 넣으면서도 공부를 해 봤고요. 저도 뭔가 매매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찾고 싶어서 공부를 해본 적도 있고요. 저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안 될까?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대답이 그랬습니다. 해답이 그랬습니다. 나의 투자지 타인의 투자가 아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 나에게 접목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투자, 바꿔 말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즉 개인적으로 하는 주식 투자는요. 개인 사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지. 그게 사업입니까? 그건 그냥 그냥 전향되는 사업인 거죠. 그러다가 폐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도태되기도 하고요. 그냥 흐지부지 됩니다. 자, 그런데 창업을 했을 때 우리 왜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특출난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트업이 뛰어나게 앞으로 치고 나갑니까? 자신만의 방식으로. 맞습니까? 주식 투자도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 나의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죠. 바꿔 말해 주식이라는 것은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한다는 건 뭐냐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응 안 하시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물지도 보유하고 물타고 지겹도록 도 닦고 있죠? 되겠습니까?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건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투자입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요. 뭔가 어드바이스 들으면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주식 투자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셨던 거래 방식이 만약에 이러한 방식이었다면 뭔가 회사가 좋은 상태면 주식도 좋을 거다. 회사가 안 좋으면 주식도 안 좋을 거야. 라는 고정된 사고방식으로 그동안 거래를 해오고 계셨었다면 이제 그 생각을 조금은 바꿔볼 필요도 있는 거다. 왜? 그동안 뭔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해 뭔가 바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계시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럼 바꾸세요. 그동안 해온 방식이 안 됐으면 바꾸셔야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방식을 조금 바꿔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파동이구나.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돈을 버는 요점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술이고 주식 투자를 통해 나의 밥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돈 버는 기술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히게 되신다면 기준이 각기 다 다르니까 각자만의 생존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 주식시장에 뛰어든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뛰어듭니까? 무작정 뛰어들죠. 어떻게 해요? 100만 원으로 200만 원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1억으로 2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될 턱이 없죠. 매매 기법 많은 분들이 찾아다닙니다. 내가 주식을 잘 안 되니까 나 뭔가 배워가지고 해봐야지. 그런데 매매 기법이 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AI도 재무제표 보지 않고요.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AI를 개발한다고 해보세요. AI 이 식에다가 재무 분석 뭐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만드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안 만드실 거예요. 바꿔 말해 AI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바꿔야죠. 자, 그래서 매매 기법이라는 것은 통할 수가 없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만의 옷을 만드세요. 여러분만의 것을 만드세요. 그게 장인이 되는 기술입니다. 자신만의 이상적인 투자 방식을 찾으시고요. 자신만의 기술을 찾으셔서 나에 맞춤 옷을 입어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세요. 그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투자 방식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주식 투자 기술인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 네 번째 시간 최나인의 주스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영상 하단에 아마도 최나인의 주스쿨 노란 톡방 입장하는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QR코드 통해서 최나인의 주스쿨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또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최나인의 주스쿨 최나인 원장이었습니다.